이거 완전 입틀막 아니에요? 구독자 좀 빠져나갔다고 평론가가 자신의 입장을 바꿔? 이건 평론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침묵회지. 과연 정치 평론을 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지.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오창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인가, 덕후를 취재하다가 이제 제가 요 아이템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왜 오창석이 욕을 먹고 있는가. 아,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고, 사실 뭐 오창석 평론가를 뭐 욕할 문제인가 뭐 싶긴 한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게 완전히 카르텔화 돼버렸구나 지금. 진보 유튜브가 카르텔이 돼버렸어요. 털보 카르텔이 됐어. 다들 서로 눈치 보고 김어준 유시민한테 뭐 쓴소리 하면은 거의 뭐 매장당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제가 그 덕후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남천동 방송은 보지를 않고 이 남왕이라는 여기가 아마 그 문파 커뮤니티 같아요. 여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커뮤니티인데 뭐 문파 커뮤니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딴지하고 클리앙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뭐 똥파리 밭이 돼가지고 제가 딴지나 클리앙 잘 안 갑니다. 이제는 거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뭐 친명 의원들 뭐 특히 김민석, 이현주, 박찬대, 한준호 뭐 너무 악마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요즘에 잘 안 들어가 봐가지고 뭐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담호왕도 아마 그 신문 커뮤니티 같아요. 신문 커뮤니티에 이게 남천동 PD가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은 저희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줍잖은 PD의 잡생각 정도입니다. 부서가 상당히 없습니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저희 팀은 남청동 팀이죠. 남청동 팀은 어제 방송을 마친 뒤에 유시민 작가와 긴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오평이 오창석 평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 작가님께 장문의 편지로 죄송함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작가님과 저희 팀 모두는 스피커폰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 작가님께서는 나에게 사과를 안 해도 된다. 평론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창석이 유시민 작가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남천동 제작진들하고 스피커폰으로 유시민 작가와 이제 뭐 통화를 했는데 뭐 유시민 작가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사과할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오창석 평론가가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유시민 작가에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뭘 또 유시민 어디 욕을 했나? 그래서 뭐 때문에 사과를 했는지 제가 이걸 영상을 찾아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니까 아마 이 영상이 맞을 거예요. 무슨 발언을 했길래 유시민 작가에게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냈는지 그걸 일단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사과할 내용인지. 그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되게 심플해. 이동영 작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김어준 공장장과 유시민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처음이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경우라는 게 네. 이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합당이 최근에는 합당이 있었으니까 합당을 바라는 뉘앙스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그걸 추진했었는데 안 됐었다.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김어준 총수는 진보진 약간 전에 제가 집안 싸움 얘기했었는데 네. 민주당 내로만 국한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야인 시절에서 끌어내서 대통령까지 가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실 제일 먼저 김어준 총수를 얘기해요. 네, 네. 예, 그럼 뭐 일화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어준 공장장이 밀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좀 촉발되고 이러다 보면서 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지했었던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동안 김어준 공장장의 감정이 안 좋았던 누군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서로입니다. 서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반명수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발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양비론인데? 양비론이잖아요. 지금 보면. 유시민이 망언을 한 게 출발점이 된 거예요. 유시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 유시민이 조국이 대통령 되려면은 민주당의 본류에 합류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을 뭐 그 손석희 나가가지고 뭐 망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뭐 본인을 반명수계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다. 뭐 비난하면 안 됩니까? 뭐 정치인이나 평론가나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억울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발언들 때문에 유시민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 거잖아. 근데 그게 마치 서로 자기 생각이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맞아서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려가지고 싸움이 난 거다. 뭐 오창석이 한 얘기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양비론이야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건 김어준과 유시민이에요. 김어준이 무리하게 합당을 유도를 했고 유시민이 나와서 김어준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조국과의 합당이 조국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했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뭐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진영 싸움입니까? 무슨 권력투쟁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민주당의 뉴 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생각하기에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정청래와 조국이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합당을 강행을 하려고 했고 또 김어준과 유시민이 우리 당원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고 그래서 논쟁이 촉발된 거잖아. 그게 어떻게 누가 둘 다 잘못한 겁니까? 둘이 그냥 싸움 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막 두들겨 팬 거야? 그냥 패싸움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잖아 원인이. 근데 오창석이 한 얘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 정확히 진단을 안 하고 둘 다 서로 입장을 내세우면서 싸움이 난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거 완전 입틀막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평론가예요 여러분? 오창석 평론가 본인이 평론가라고 소개를 하잖아. 이제는 정치평론가 아니에요. 정치평론가가 다른 평론가가 한 발언 혹은 다른 정치 유튜버가 한 발언 혹은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맞느냐 틀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긍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평론 행위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팩트가 틀렸어. 가짜뉴스야. 그런 건 사과를 해야지. 그런 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가치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비평의 대상자에게 사과를 한다? 이건 평론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치평론하면 안 돼. 정치평론이건 무슨 평론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구독자 좀 빠져나갔다고 평론가가 자신의 입장을 바꿔? 그게 평론입니까? 아니 그 얘기는 영화사에서 돈 받고 영화 제작사에서 이거 좋은 평론 좀 써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이 영화 천만각입니다. 이 영화 인생작입니다. 그러고 평론하는 장사꾼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유시민한테 욕을 먹고 유시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비난을 해도 평론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신의 비평적 입장을 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창석이 창피한 거야. 평론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러면 어떻게 평론을 합니까? 평론가가. 아니 지구상에 평론가라는 직업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영화평론은 어떻게 하고 음악평론은 어떻게 하고 정치평론은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누군가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평론을 하면은. 그럼 다 빨아줘야 돼? 그런 평론만 어용평론만 남는 거예요. 어용 지식인만 남는 거야. 그런 평론가라고 타이틀을 걸고 대중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을 팔아먹는 거야 양심을. 저는 오창석의 평론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뭐 확실히 유시민과 김어준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대중 앞에 서서 평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평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뭐가 잘못한 거예요? 오창석 평론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침묵해지. 과연 정치 평론을 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지.